선생님, 오늘 시험장에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시험을 망치고 왔어요. 정말 안타깝지만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시험장에서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날 때,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실수로 잘못 말했을 때,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준비해 간 것이 없을 때, 이 5가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점수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 점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주 높은 점수는 기대할 수 없더라도 나름대로 준비한 답변이 있다면 최대한 실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상황별로 대응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아이디어가 없을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0점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할 것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만한 시간을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0대들은 미술관에 무료 입장을 시켜줘야 한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학생과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I agree with the statement. Let me explain why I think this way. Most of all, from my experience, When I was a high school student 이라고 템플릿과 문제를 잘 활용해서 생각할 시간을 벌고 있는 학생의 차이는 매우 클 것입니다. 준비 시간에 모든 할 말을 떠올리지 못했더라도 템플릿을 말하면서 생각할 시간을 벌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조금 늦게라도 이유와 예시를 제시해서 충분히 괜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면 답변하기가 힘들고 제대로 된 점수를 받을 확률이 희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해당 파트에 0점을 받게 된다면 다른 파트에서 만회 자체가 어려워져서 해당 회차 시험 자체를 날리게 됩니다. 이런 경우 목표는 고득점이 아니라 부분 점수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토익 스피킹은 3점 만점, 5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맞는 답변을 부족하게나마 한다면 0점을 피하고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운이 따라준다면 문제와 잘 맞아떨어져서 의외의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은 크게 2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 듣기를 잘 이해하지 못했을 때. 두 번째, 화면에 뜬 문제를 해석하지 못했을 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문제를 잘 알아듣지 못했을 때 참 난감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죄송한데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실점을 자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 못 들었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당연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중요한 팁은 화면에 떠 있는 표 정보를 잘 활용하시라는 것인데요. 듣기 문제가 나올 때 문제를 계속 들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관련된 정보가 화면에 계속 떠 있게 됩니다. 문제의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이 진행되는 동안 문제를 계속 보실 수 있고 화면의 표 정보는 듣기가 나오는 도중에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 능력이 다소 부족하시더라도 표에 있는 어떤 키워드를 말하는지 캐치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Marketing is very important when it comes to running a business related to sports equipment. I know that several topics related to marketing will be discussed at the seminar. Can you tell me about them? Marketing is very related to marketing. 예를 들면 이 표의 경우에는 나나나나 marketing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 경우에는 marketing이 나온 줄을 문장화해서 템플릿에 맞게 읽어줍니다. 당연히 문제를 잘 듣지 못했기 때문에 실점을 할 확률이 높겠지만 0점은 면할 수 있고요. 운이 좋다면 제시된 표를 보고 말한 것이기 때문에 답변에 최대한 가까워져서 생각보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에 뜬 문제를 해석하지 못했을 때는 화면에 떠 있는 문제와 템플릿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무언가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를 살펴볼게요. 당신의 사진을 보정하기 위해서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여기서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라는 말을 해석하지 못했을 경우에 나쁜 예는 만 하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는 경우겠죠. 좋은 예는 문제를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일단 yes, I have 하면서 문제를 카피해서 질문을 답변 형태로 바꾸어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무응답만은 피할 수 있고요. 만약에 software이라는 단어만 캐치를 해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봤는데 매우 편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센스가 있고 운이 따라준다면 잘 찍어서 어느 정도의 점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사진 묘사에서 어려운 사물이나 동작 표현이 나와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으셨죠? 그럴 경우에 최적의 솔루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pitchfork, 쇠스랑 같은 어려운 영어 단어로 표현해야 하는 사물이 나오면 더 큰 범위의 쉬운 단어인 tool, garden tool로 표현하는 식입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면 노란색 카디건, yellow cardigan을 모른다면 노란색 옷, yellow clothes와 같이 더 큰 범위의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he is holding something 이라고 something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모르는 사물이나 동작을 표현해야 하는데 그 사물이나 동작이 메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이라면 아예 언급하지 않고 생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말실수로 잘못 말했을 때 시험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음을 잘못하거나 아예 틀린 단어를 말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너무 당황해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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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뭐 이런다든지 I'm sorry 하면서 짧은 제한 시간인데 제한 시간을 허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그 단어만 다시 말해주시면 됩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나쁜 예는 we will begin no, I'm sorry 좋은 예는 we will begin the tour 하고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준비한 것이 없을 때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공부해간 표현 자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해볼게요. Tell me about your last experience in a shopping mall and how it could have been better. 쇼핑몰에서 마지막으로 쇼핑했던 경험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있다면 더 좋았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준비해간 문장들이나 템플릿을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 법칙만 지켜서 답변을 하시면 내 점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쉬운 문장을 만들어라. 내가 시험장에서 즉석에서 영작을 할 때는 최대한 쉬운 문장으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조금 쉬운 것이 아니라요. 거의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로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실수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문장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내가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심지어는 너무 어려운 문장으로 얘기하려고 하다가 말이 꼬여서 답변을 다 하지 못한 채 제한 시간이 끝나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는 매우 심플한 언어이기 때문에 토익 스피킹 답변 중 일부가 매우 쉬운 말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절대 고득점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만능 문장 템플릿을 쓸 수 있으면 써라. 꼭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만능 문장 등으로 딱 떨어지지 않더라도 부연 설명으로라도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만능 문장도 함께 최대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The other day, I went to a shopping mall. The shopping mall was too small. I didn't like it because I like big shopping malls. I was not able to have a great experience. 만능 문장 템플릿을 활용한 문장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쉬운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아니, 이 정도 답변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냐고요? 어렵게 얘기하려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보다는 이렇게 간단한 답변으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얘기하다가 생각나는 만능 문장이 있다면 부연 설명으로 끼워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이렇게 시험장에서 당황했을 때 내 점수를 지킬 수 있는 5가지 포인트를 알아봤는데요.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각한 동문서답에서는 약간의 점수도 기대하기가 많이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문제를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하셨거나 심지어는 문제 이해 자체가 힘든 상황에서라도 최대한 화면에 떠있는 문제를 참조해서 얘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문제와 전혀 관련성 없이 빗나가는 답변을 한다면 엄청난 실점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회피성 답변은 점수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인데요. 회피성 답변이란 답변 자체를 아예 회피해버리는 식의 답변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너는 어떤 종류의 캔디를 좋아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 라고 답변하는 식인데요. 토익 스피킹 시험은 비즈니스 상황에서 얼마나 잘 소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므로
회피성 답변은 아주 좋지 않은 점수를 받게 되는 큰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요행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도 시험장에서 당황하게 된다면 오늘 배운 포인트들을 활용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셔야 하지만 애초에 준비 자체가 되지 않은 학생의 경우에는 요행만으로 절대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험장에서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정말 누구나 긴장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망쳤다고 생각하는 시험에서 예상 외에 목표 점수를 받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입을 모아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답은 정확히 몰라도 모든 문제의 답변은 다 하고 나왔어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5가지 사항만 유념하시고 내 점수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